저희 요가의 경전이 있어요. 지침서 같이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이름이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고요. 그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를 보면 거기에 이제 윤리도덕으로 이제 요가인으로서는 이런 거를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야마라고 해서 야마의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난 몇 달에 거쳐서 그 야마 중에 첫 3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달 거가 이제 훔치지 않기였어요. 아스테야. 그리고 이번 달에 와서는 이제 4번째 요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야마 중에. 그 4번째 요소가 브라마차르야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브라마차리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되게 매력 없이 들릴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금욕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브라마차리아는. 그리고 그 금욕이란 그럼 뭐지? 라고 했었을 때 전통적으로는 성적인 에너지를 보존하여 요가적 경로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둔다가 이제 브라마차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성적 에너지예요. 섹슈얼 에너지예요. 강력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섹슈얼 에너지를 통해서 한 인간도 우리가 태어나게 할 정도니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센 에너지를 이제 막 갖다 쓰면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 에너지를 자제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자제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히려 요가 수련으로 끌어와라. 그래서 요가 수련으로 끌어와서 요가 수련에서 당신의 어떤 수행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라. 뭐 이제 이게 트래디셔널한 그런 브라마차리아의 목적입니다. 많은 그 요가인들이 수천 년에 거쳐서 현대 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머리 깎고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고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수행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내려놓는 거고, 내 가족을 만드는 것도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돈, 물질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어떠세요?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걸 접근을 오늘날 세상에 접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요가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기에 우리 오늘날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요가를 수련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판 새로운 해석본이 있는 것입니다. 라마차리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에너지를 올바르게 아니면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 조금 더 풀이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마차리아는 그 외부적인 욕망, 즉 당장은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인 것으로서부터 에너지를 돌려서 대신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한다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하시고 써보는 시간을 한 1, 2분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요. 이 24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우리 상상합시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대자면 핸드폰이 있으면 그 핸드폰을 충전을 했었을 때 이제 배터리가 만땅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핸드폰의 배터리를 완전히 만땅 충전했었을 때서부터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를 우리로 비유를 한다면 그 24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측정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충전에 만약에 30%뿐이 없는데 나 이따 이 핸드폰 쓰면서 나 미팅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또 충전하지 마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 오케이? 그리고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어떤 에너지 할당을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에 무엇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 단조롭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데 몇 시간 사용하십니까? 에브리데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저 평균적으로 난 일상에 평균적으로 뭐 6시간을 잠자는데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씻는데 얼만큼 사용하고 있나. 예. 왜냐면 우리마다 누구는 후다닥 씻는 분이 계실 거고요. 누구는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달라요. 예. 또 먹는데 식사 시간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투여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에너지량으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으로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남을 위해서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그걸 또 마련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분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먹는 시간은 10분인데 남의 거 챙기는 데는 2시간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아니면 내가 먹는 시간만큼은 난 30분, 1시간 이렇게 활용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과 나와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식사 시간은 몇 시간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먹고 씻고 자고 웬만한 본질적인 거 우리 지금 해결됐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싸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씻고에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에 우리 모두 다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했을 때 여러분 가장 기본이 탄탄해집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 보면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거를 잘 못합니다. 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네? 먹을 시간 없고 바빠서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뭐 솔직히 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습니까? 뭐 침대가 없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 진짜로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법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내가 에너지를 하루에 어디에 쓰고 있지? 얼만큼 어디에 쓰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을 하는데 얼만큼 내가 쓰고 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 만약에 지하철 타야 돼. 자동차 운전해야 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오기 위해서 어느 일정 시간이 걸려요. 네? 운전하고 오는 시간, 걸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뭐 이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 수단을 이용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내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를 하는 시간, 그것도 일이라고 저는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일이라면 그 일 시간 얼만큼. 누구는 우리 중에 그런 일도 있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내 일도 있고, 뭐 프로페셔널한 일도 있고, 오케이? 또 취미 생활 시간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시간 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이런 등등 제가 지금 멘션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한 일주일을 본다면 그중에 하루를 쪼개서 딱 본다면 그 하루 동안 내 에너지는 어디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다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내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그 하루를 보시면서 여기에 내가 에너지를 쓸 때 이 하루 동안 외부를 향해서 쓰는 에너지와 내부를 향해서 쓰는 에너지가 비율적으로 몇 프로 정도지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응? 또는 내 아이를 지금 돌보는데 거기에 온갖 신경이 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 처리하는 것에 온갖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여러분? 외부예요. 네. 외부로 주의가 온갖 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외부에 주의를 쓰는 경우다. 남 눈치 보는 거 여러분 외부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네, 외부예요. 오케이. 여러분 요가를 하면서 만약에 요가를 할 때만큼은 내가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나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건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졌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로 본다면 얼마만큼의 시간 에너지가 외부에 가 있고 얼마만큼 시간 에너지가 내부로 와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의 웰빙을 향해서 갈 수 있지? 그게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오케이? 요가는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누굴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요가적인 삶을 살고 요가라는 수행을 하고 이 1시간 동안 매트 위에서 하는 수련이든 아니면 요가적 삶을 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웰빙을 위한 것이지 해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함도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웰빙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요가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 중에 4번째 요소가 브라마차리아, 올바른 곳에 에너지를 써라.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러니까 너가 평생 막 억만어치의 에너지가 있지 않다. 너에게 주어진 건 단 하루다. 매일마다 하루다. 24시간이다. 그리고 그 24시간 동안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딱 어느 정도의 할당량이 있다. 그러면 그 할당량을 너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 나의 상태를 검열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내 하루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봤더니 어때요? 웰빙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면 그 웰빙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잠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잘 씻고 잘 싸고 이런 거 포함되고요. 그리고 머리도 잘 비워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많이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떨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가 엄청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느라고 소모를 엄청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떼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떼어내세요. 상황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의 그냥 그 개인적 그 예시를 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에 그 어머니가 저에게는 스트레스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점점 건강이 좋아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이 악화되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여러 변수들이 저에게는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잠 못 자고 그랬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이 좀 상황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제가 헌신한답시고 제가 여기에서 좋은 딸 된답시고
그리고 제 자신을 내팽겨치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으며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면 그럼 제가 망가집니다. 제가 망가지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더 망가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올바른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저에게 제 관리를 더욱더 충실해야 돼요. 제 관리를 잘해야 저희 어머니를 더 제대로 케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관리를 잘해야 저희 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관리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잘 보살피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와 필요시 거리두기를 했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저처럼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했었을 때 오히려 그들한테 돌아갔었을 때 나의 최상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신경질적인 딸이 아니라 네? 아니면 신경질적인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식 얘기가 좀 어떨 때는 남한테 들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러한 지침서를 통해서 듣다 보면 아 맞다 하고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 잘 자고 잘 씻고 거기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몸도 운동 잘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아니면 받더라도 잘 덜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이 기본이 되면 그러면 에너지를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이를 돌볼 때 올바르게 잘 아이를 돌볼 수 있고요. 네? 저라면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수업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제 실력을 최상으로 발휘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기본기를 우리는 갖췄는가라는 그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